안녕하세요. 대학원에서 화장품학을 전공하고 있는 60대 할매 약사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복용하거나 외용하는 약물들 중에는 알게 모르게 피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물과 그 약물들이 피부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감염증에 많이 사용이 되는 항생제의 부작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치과 치료 후나 편도염, 중이염 등에 많이 사용이 되는 아목시실린 같은 페니실린계 항생제는 두드러기나 발진 등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농성 여드름이나 비뇨 생식기 감염 등에 많이 처방이 되는 독시사이클린 같은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는 광과민 반응과 색소 침착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광과민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다음은 다양한 적응증에 외용약이나 내복약에 많이 처방이 되는 스테로이드제입니다. 이 스테로이드제는 잘 사용하면 명약이고 잘 못 사용하면 독약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이 사용하면서 아주 중요한 약입니다. 알레르기나 염증을 억제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피부가 얇아지고 또 여드름을 더욱 악화시키며 모세혈관을 확장시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특히 외용제를 과다 사용할 때는 피부가 변색이 되고 또 피부 감염증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호르몬제입니다. 여성들의 피임약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여성 호르몬제는 기미와 같은 색소 침착이나 혈관 확장의 부작용을 나타낼 수가 있고, 남성 호르몬제는 여드름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복용하는 진통소염제, 즉 엔세이드라고 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입니다. 그 예로는 나프록센, 이부프로펜, 또 아스피린, 디클로페낙 등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관절염이나 만성 두통에 많이 복용을 하시는데 발진이나 두드러기, 광과민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고, 드물지만 피부 점막에 물집이나 또 궤양이 생기는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음은 대부분의 감기약이나 피부약, 알러지약에 들어있는 항히스타민제입니다. 이 약의 가장 흔한 피부 트러블은 바로 피부 건조입니다. 그래서 감기약을 복용하면 코안이나 목안, 또 입술 점막이 아주 건조해지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럴 때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권장합니다. 다음은 피부에 부작용을 유발할 수가 있는 고혈압약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타 차단제입니다. 교감신경 수용체인 베타 수용체의 기능을 차단해서 혈압을 낮추는 고혈압 약입니다. 이 약은 협심증, 부정맥 또는 심근경색 환자들이 주로 복용을 하는데,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켜서 피부 건조나 또 피부의 발진, 두드러기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칼슘 채널 차단제입니다. 칼슘 이온은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혈관의 근육세포 안으로 칼슘 이온이 들어가는 것을 차단해서 혈압을 낮추는 고혈압 약입니다. 이 약은 주로 초기 고혈압 환자나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요인이 많지 않은 환자들이 주로 복용을 하는데,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안면에 홍조가 오거나
말초의 부종이나 가려움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소트레티노인 같은 여드름 치료제를 복용하거나 미백, 주름 개선 등의 목적으로 먹고 바르는 비타민 A의 유도체인 레티노이드는 내복약이든 화장품이든 모두 빛의 과민 반응을 일으키고 피부의 건조, 또 각질, 홍조 등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용제는 주로 자기 전에 바른 것을 권장합니다. 혹시 낮에 사용을 해야 한다면 꼭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약물들이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복용을 중단하면 그 증상이 사라질 수가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중단을 해도 증상이 계속 지속되면 주치의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약물과 화장품을 병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으로 피부 트러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